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저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벌써 1년이 지났다니 감회가 새롭고 시간이 빠르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제가 사실 이거 진짜 올리려고 했는데 기념일을 명목으로 올려봅니다. 요즘은 진짜 못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언젠가 비혼이 아니라면 결혼을 꿈꾸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그런데 네가 뭔데 결혼식 꿀팁이고 자시고 방출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야외 결혼식을 했는데 저희 결혼식에 와주신 하객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결혼 예정인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인스타로도 질문을 많이 받았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어요. 그럼 긴 말 않고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야외 결혼식을 계획할 때 주의사항부터 알려드리고 갈게요. 일단 야외 웨딩하면 뭔가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산들산들한 바람, 로맨틱한 분위기, 뭐 자유로운 파티 같은 그런 것들 많이 꿈꾸시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날씨겠죠. 비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당연히 드실 거예요. 저도 물론 그랬고요. 결혼식 한 달 전부터 기상청 사이트를 다 들어가서 계속 찾아보고, 심지어 외국 기상청까지 들어가서 계속 확인을 해볼 정도로 좀 심장을 졸이게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했냐? 폭우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결혼식 그날 그 시간에 폭우가 내릴 확률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뭐 잔잔한 비는 보슬보슬하게 내리면 조금 운치 있고 약간 어바웃 타임 같기도 하고, 우산이 나름도 사진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날씨야말로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천시 대비 장소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아요. 요즘에는 또 비가 왔을 시에 뭐 가림막, 천막 이런 거 쳐주는 데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홀을 실내로 옮겨주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비가 잘 돼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바로 집중이 좀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집중이 왜 안 돼? 놀라셨죠?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실내에 비해서 조금 기획이 잘 안 됐을 시에 조금 더 그럴 확률이 높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결혼식장을 직접 가보고 또 상담도 해보면서 느낀 건요, 이 결혼식장이 산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의자에 모든 하객이 착석이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뒤에 절반 정도는 서 있고, 뭐 너는 결혼식 해라, 나는 떠들래, 웅성웅성, 뭐 심지어 뒤에서 막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나는 영화 같은 결혼식을 꿈꿔서 야외 결혼식을 했는데 현실은 시장통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자에 착석이 되는지, 혹시 안 된다면 조금 더 이제 구비를 해주실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잘 판단을 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사회자의 역할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밖이기 때문에 어두운 실내에 비해서 이제 조금 그럴 산만해질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사회자가 카리스마 있게 딱 사회를 해주면 집중이 잘 되겠죠. 저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아나운서 선배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꼭 뭐 지인 중에 전문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전문 업체도 있고 또 친구 중에 사회를 잘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자를 조금 신경 써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주의사항 세 번째, 벌레의 유무입니다. 야외 결혼식이니까 식도 야외, 또 식사도 야외인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밥 먹는데 막 벌레가 보인다, 이러면 이제 하객분들 입장에서 좀 난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이 물론 있지만 혹시 그 반대의 상황도 있지 않은지 그 점 체크해 주시는 것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주의사항 끝났어요. 진짜 이거밖에 없습니다. 너무 이제 많으면 힘들어요, 우리.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야외 결혼식을 기획해야겠죠? 자, 첫 번째 나갑니다. 영화 감독이 빙의해서 컨셉을 정해라입니다. 다른 모든 결혼식들도 그렇겠지만 굳이 야외를 선택한 이유는 좀 뭔가 나만의 특별한
분위기의 결혼식을 꿈꾸어서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다 장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결혼식의 큰 분위기를 정하고 그 안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디즈니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런 동화 같고 또 몽글몽글한 결혼식을 원했어요. 그래서 뒤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지만 플라워도 다 그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했고요. 2부 드레스는 또 노란 드레스로 했고 뭐 비눗방울 불고 그리고 거의 모든 OST를 디즈니로 하는 등 그 컨셉을 디즈니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예 사회자분께 부탁을 드리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뭐 신랑 신부가 디즈니를 좋아해서 지금 디즈니 OST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컨셉을 초반에 딱 말을 해드리면 하객분들도 이 결혼식이 그런 분위기구나 라는 걸 조금 더 명확히 알 수 있겠죠? 또 다른 분들 결혼식 보면은 해외 휴양지 같은 분위기로 이국적으로 하신 분도 있고요. 또 엄청 알록달록하게 하신 분도 있고 다양하니까 나만의 컨셉을 꼭 잡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두 번째로는 OST와 함께 스토리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음악을 그냥 흔히들 하는 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악이야말로 결혼식에서 진짜 중요해요. 우리 드라마 볼 때도 그 상황에 맞는 그 드라마의 OST가 딱 나오면 더욱더 뭔가 감동적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음악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정말 어렵지 않은 게 결혼식 식순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적인 부분, 즐거운 부분, 힘찬 부분 이렇게 딱딱딱 맞는 음악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결혼식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다 디즈니로 구성을 했고요. 여기 한번 띄워드릴게요. 여기서 팁은요. 앞에 분위기와 상반되는 곡을 넣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신랑 입장은 대놓고 힘찬 그리고 신부 입장은 살짝 여리여리한 곡 인사드렸습니다. 하객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양가 인사는 좀 감동적인 잔잔한 그런 분위기 그리고 화동할 때는 통통통통 튀는 뭐 그런 귀여운 곡 영화도 보면요 그냥 쭉 가지 않아요. 초반에는 뭐 이러한 분위기가 있다가 갑자기 뭐 즐겁다가 위기가 닥쳤다가 그걸 극복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탁탁탁 아예 확실한 그 분위기를 가져가면 좀 더 지루하지 않은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컨텐츠를 빼놓을 수 없죠. 사실 신랑 신부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지만 하객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컨텐츠야말로 정말 볼거리가 많고 또 공연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지루하지 않고 너무 즐거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발레 춤물을 부탁을 했는데요. 이거는 남편의 아이디어였어요. 남편 친구분 중에 발레하는 분이 계셔서 했는데 야외 결혼식이니까 풀과 버젤로드에서 발레리나 발레리노 두 분이서 발레를 해주신 거예요. 디즈니가 컨셉이니까 뷰티 앤 더 비스트에 맞춰서 너무너무 멋있게 아름답게 발레를 해주셨어요. 진짜 이 발레가 저희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였고 그 분위기를 살리는데 한몫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야외에서 하는 발레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야외 결혼식 하시는 분들 발레를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이거 인스타에 그냥 올렸는데 지금 뷰가 거의 한 30만이 넘었어요. 하시면 정말 하객분들로부터 좋은 얘기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축가는 가수인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요. 이 친구도 정말 하객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뭐 꼭 전문가를 섭외해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내 주변에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 결혼식 분위기에 맞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한번 꼭 생각을 해보고 주변에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행진입니다. 행진이야말로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죠. 정말 그 어떤 순서보다 신경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는 하객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파티 같은 결혼식을 원했기 때문에 비눗방울을 준비를 했습니다. 버질로드 근처 친구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테이블에 비눗방울을 올려놓고 식장에도 물론 미리 전달을 했었고요. 저희가 행진을 할 때 친구들이 비눗방울을 이렇게 후 불어주는 거죠. 사진도 너무너무 정말 동화처럼 나오고 친구들도 되게 재밌었다고 해요. 그리고 기립으로 부탁을 드렸고요. 다 서서 이제 비눗방울을 불어주는 진짜 사진을 보면 다들 막
예! 막 이러고 있어서 저희가 정말 원하는 파티 같은 분위기가 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 신경 써야 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버질로드 근처의 하객분들을 친한 친구분들로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 분들이면 저희를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뭐 엄마 아빠 하객분들이면 그리고 친한 이 친구들로 해야 더 정말 이렇게 찐으로 축하하는 그런 바이브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정석이 사실은 좀 머리가 아프긴 한데 그래도 해놓으면 당일에는 정말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친구 결혼식 중에 기억이 남는 결혼식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 친구는 행진할 때 이렇게 되게 귀여운 음악을 준비해서 신랑이랑 같이 뭐 이렇게 막 슝슝 막 이런 하트를 날리면서 좀 율동 같은 손동작을 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저는 너무 귀엽고 그 신랑 신부 이미지에 맞아서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만의 특별한 행진을 한번 꾸며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1부가 끝났어요. 2부로 넘어갑니다. 2부라 함은 하객분들 테이블을 돌면서 신랑 신부가 인사를 하는 그런 단계죠. 저는 영화에서 시즌 1, 2 이렇게 나올 때 뭔가 다르게 반전돼서 나오잖아요. 주인공들이 헤어스타일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뭐 칼을 갈고 성격을 개조해서 나온다든지 이렇게 반전이 있으면 좀 더 재밌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혼식에서도 반전을 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도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잖아요. 그래서 저는 헤어 변형을 했어요. 1부 때는 그냥 클래식하게 똥머리를 했다면 2부 때는 좀 이렇게 풀어서 반묶음을 했고 그리고 저는 원색 드레스를 입었거든요. 컨셉이 디즈니이기 때문에 이제 노란 드레스를 입은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또 하객분들이 미녀와 예수의 글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예술이 아니라 말씀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드레스가 정말 반응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야외 분위기를 살려서 여기 이렇게 화관 비슷하게 풀로 또 장식을 해주셨고요. 헤어 변형은 제이마인드라는 곳에서 했고 정말 추천드려요. 너무너무 실력자세요. 이부 드레스를 좀 보면 연예인들 시상식처럼 좀 여리여리하고 파스텔 톤을 입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물론 그것도 되게 예쁜데 저는 원색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자신의 얼굴 톤에는 맞아야겠죠? 왜냐면 원색이 좀 강렬한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반전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는 나이트 웨딩을 했어요. 일부러 저녁으로 골랐는데 이제 6시에 시작을 하게 되면요. 1부는 밝아요. 아직까지는 밝고 2부가 시작될 때 조금 어둑어둑해지면서 테이블을 다 돌 때쯤에는 완전히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해가 지면서 달라지는 분위기가 또 너무 좋아서 나이트 웨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부는 클래식하고 2부는 파티 같은 분위기 이렇게 아예 다른 분위기로 가져가는 거죠. 약간 밤하늘이 뭔가 이 신데렐라가 딱 무도회장에서 구두를 떨어뜨리고 뛰쳐나올 때 딱 그 파란 밤하늘 아닌가요? 어쨌든 결혼식에 이런저런 분위기가 다 담기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저녁 웨딩이 생각보다 좋은 게 하객분들이 주말에 아침부터 부랴부랴 막 준비 안 해도 되고 신랑 신부도 마찬가지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자, 이제 스탠딩 파티인데요. 약간 뒤풀이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는 따로 3부를 하지는 않았고 그냥 식장 뒤편에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그 분위기를 이어갔어요. 테이블을 조금 더 배치해달라고 식장 측에 요청을 드려서 식사하고 조금 더 자유롭게 담소 나누고 좀 그런 파티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저희 식이 6시에 시작해서 9시까지였는데 그때까지 정말 많이들 남아 계시고 오히려 너무 아쉽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야외 결혼식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면 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래너 업체랑 스드메 정보 빼놓을 수 없죠.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라시엘의 전선정 플래너님과 했고요. 그리고 스튜디오는 로 스튜디오, 드레스는 셀레브, 마지막으로 메이크업은 더클래스 모나크에서 했습니다. 각각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라시의 전선정 플래너님 정말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사실 이분이 업계에서 좀 되게 유명하셔서 지인으로 다 아름아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어떻게든 서칭을 해가지고 연락을 드려서 된 케이스거든요. 일단 굉장히 좀 센스가 타고나신 것 같아요. 눈치도 빠르시고 솔직히 신부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좀 이 업체들한테 바로바로 말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결혼을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어리버리하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뭔가 저의 마음을 탁 읽으셔서 바로바로 말씀 주시고 그래서 추천해 주시는 그런 뭐 드레스나 뭐 액세서리 이런 게 정말 다 마음에 들었어서 저는 플래너님 정말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그리고 제 친한 동생도 제 소개받고 했는데 너무 만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반부터 수월하게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는 로우 스튜디오인데요. 여기는 제가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골랐던 곳인데 저는 좀 노랗고 그런 세피아 같은 느낌보다는 좀 화사하고 좀 뽀얗고 밝은 느낌을 원했어서 여기로 정했고요. 저 같은 색감을 좋아하시면은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드레스 중요하죠. 저는 좀 러블리한 느낌을 위주로 봤는데 물론 서유 이런 것도 너무 예쁘죠. 그런데 저희는 가성비를 생각하는 부부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셀레브가 못지않게 너무 예쁘고 가격도 나름 합리적이어서 여기서 하게 됐어요. 1부 때는 실크로 하고 2부는 아까 그 노랑 드레스로 했는데 드레스도 예쁜 거 너무너무 많고 해서 러블리한 분위기를 원하신다면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은 더클래스 모나크에서 했는데요. 더클래스 모나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저는 음영 메이크업, 진한 메이크업이 굉장히 안 어울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또 연하게 하자니 너무 또렷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더클래스 모나크가 그 둘을 다 충족시켜. 되게 맑고 여리여리하고 사랑스럽게 하지만 또렷하게 그 분위기를 굉장히 잘 살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계속 가던 곳인데 결혼식 때도 또 역대급으로 너무 신경 많이 써주셔서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가 진짜 잘하는데 웨딩으로는 아직 사업을 그렇게 키우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미 잘 되니까? 그래서 보면 가격도 웨딩으로 유명한 그런 데보다 더 저렴한데도 너무 예쁘니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진 실장님, 수라 팀장님께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야외 결혼식을 할 때 주의사항부터 또 꿀팁들까지 알려드렸는데요. 결혼식 정말 내 인생에서 한 번뿐인 행복하고 특별하고 또 내가 주인공인 그런 날이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하고요. 내가 그 행사의 주최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잘 따져보고 기획하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평생 떠올렸을 때 행복한 그런 결혼식 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이 정도면 저 진짜 탈탈탈탈 꿀팁 많이 알려드린 것 같은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결혼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유용한 정보들 많이 올릴 테니까 구독 버튼 누르시면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늦지 않게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